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9월 26일 화요일입니다. 비트코인 26,200달러 마이너스 0.8%, 26,500달러에서 주말 동안 횡보하다가 미국 증시 열리고 26,000달러까지 하락을 했었고요. 나스닥 약간 반등 오면서 26,000달러 지켜주고는 있는데 한국, 중국 추석 기간에는 기간 거래량 낮고 미국 증시 이벤트도 10월 전에는 큰 이슈는 없습니다. 9월 26일, 27일 닐 카시카리 보험원 연준위원 금리 또 올려야 된다. 장기간 고금리 최소 1년은 유지해야 된다. 매파적인 발언이 전망이 되지만 시장은 이미 크게 신경 안 쓰는 모습이죠. 인플레이션율 못 오르게 하는 압박 정도의 발언으로 실질적으로 데이터가 중요하기 때문에 연준위원들 발언은 참고만 할 필요가 있습니다. 9월 29일 PC 물가가 특별히 높게 나오거나 어닝 미스 크게 했을 때 충격이 큰 거지 그전에는 연준위원들 발언 정도로 무너질 시장은 아니죠. 때문에 비트코인도 26,000달러 방어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트코인만 변동 커서 비트코인 도면스 약간 하락, 이더리움, 리플, 알트코인은 큰 변화가 안 나오고 있고요. 즉시 코인 매수 가능한 스테이블 코인의 비율 테더 도면스 보면 9월 FOMC 이후 상승은 했지만 8.1%, 6월 SEC 바이낸스 소송 때부터 계속해서 지켜주는 라인에 걸쳐 있습니다. 긴 꼴이 계속해서 나왔던 구간이기 때문에 당분간 횡보할 가능성이 크죠. 파동 관점에서는 8.5까지 PC 찍고 내려오는 모습이라 7.7 라인 정도는 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테더 도면스에 장기적으로 보면 2018년부터 꾸준히 우상향 중이고요. 알트코인 팔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변경한 물량도 있지만 코인 시장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스테이블 코인도 안정성이 높아지면서 전체적인 비중이 성장을 하는 거죠. 10월부터 12월 산타랠리까지 나스닥 역대 상승 좋았던 구간이기 때문에 코인 또한 동시에 랠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연준 금리나 시그널이 나오면 2019년 여기 구간처럼 테더 도면스도 약간 내려왔다가 다시 전고점 뚫고 상승할 수 있고요.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 추가 하락을 남겨두고 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시장에 충격 나올 만한 것은 연준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 가능성이고요. 미국 9월 파산 신청하는 기업 수가 2008년 금융위기, 2010년 코로나 팬데믹하고 비슷한 수준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연준이 고금리 지속하며 2008년, 2020년 수준보다 더 많은 파산 기업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나스닥 코인 폭락 온다고 해도 연준이 금리 인하해서 시장 지켜줄 만한 카드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홀딩하는 세력들이 많은 거죠. 증시는 경제 움직이는 방향으로 바로 변동하진 않고 선반영과 심리적인 요인 모두 작동한 다음 가격 흐름이 나옵니다. 경제 사이클상 우리가 있는 구간이 여기 채권 투자 시작하고 경기 침체 중간이고요. 연준 고금리에 경기 침체 오기 직전이고 우리 중경투 가격도 포함 주식 코인 전문가들도 강력하게 경기 침체 오는 시그널로 증시가 부러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증시 부러져서 가격 반감되면 본격 예금 인출한 자금들이 코인으로 들어오는 거고 현금을 들이붓는 장이 만들어지는 거죠. 예금 금리와 채권 수익률 높아서 1년 안에 현금 변경 가능한 유동 자금들이 시장 내 엄청나게 대기 중입니다. 올해 연말이나 내년 1분기에 경기 침체 사이클적으로 나올 수 있다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때는 주식보다도 부동산 먼저 매수해야 되는 타이밍인 거죠. 경기 침체 올 가능성 높은 데이터는 미국 장단기 금리차입니다. 1980년부터 2020년 코로나 전까지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며 경기 침체 올 확률은 100%였고요. 그나마 증시 하락 안 시키고 금리 컨트롤한 구간이 1994년입니다. 여기도 보면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장단기 금리 역전이 매우 컸었고요. 경기 침체 시그널 나오기 전에 연준이 선제적으로 25bp, 50bp 금리 인하를 하면서 증시 방어해줬던 구간이었습니다. 이번에도 파월 의장 1994년처럼 내년 금리 인하해서 증시 방어해주려고 하는 거죠. 2010년 코로나 전에도 제롬 파월이 연준 의장이었는데 이때도 미국 금리는 2%로 약간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1994년처럼 금리 내려서 경기 부양한다 해서 금리는 내렸지만 코로나 터지면서 증시는 다시 폭락을 했고요. 당시 파월 의장 신입 연준 의장이라 트럼프 압박에 시장 위험에 빠뜨릴 뻔했지만 이번에는
2019년 같은 금리 인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게 금리 인하 스텝을 밟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월가 전문가 언론사 할 것 없이 다음 시장 충격 어디서 나올 것인지 찾고 있고 보수적인 포지션 유지해서 당분간 쉽게 충격 나오긴 어려울 듯 하고요. 모두가 하락 볼 때는 쉽게 하락을 안 하죠. 미국 증시도 이번 주 첫 장이 열렸는데 장 초반 코인하고 같이 하락 온 듯 하다가 다시 반등 와서 불렀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번 주 나오는 PC 물가 개인 소비 지표 보고 움직이겠다는 거고 10월 중순 3분기 어닝까지 얼마 남지 않아서 앞으로 나올 여기 있는 기업들 어닝 결과가 중요합니다. 3분기 어닝 전 워렌 버핏 보유한 코스트코 실적 발표가 미국 시간 9월 26일에 있었고요. 코스트코는 중산층 이용하는 대형마트로 실적이 잘 나오냐에 따라서 미국 소비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매출은 작년 4분기부터 3분기 연속 미스했지만 매출 증가를 보시면 작년 올 52빌리언에서 올해 올은 53빌리언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물가 상승으로 전체 매출은 증가했지만 주당 순이익은 2.9배로 작년 올보다는 낮아진 상태입니다. 이번 2분기 실적에서는 1분기 주당 순이익 미스를 만회하고자 비용 줄이고 프로모션도 많이 했기 때문에 예상치 4.7배로 작년 4.2배보다는 더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대형마트 실적은 전분기와 비교하지 않고 작년 같은 분기와 비교를 합니다. 매출도 72빌리언에서 77빌리언 크게 상승할 것으로 2분기 예상이 되고 있고 이전 실적 데이터만 봐도 거진 예상치와 비슷하게 실적이 발표가 되었고요. 약간씩만 실적 미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스트코 주가는 이미 2021년 코로나 고점 부근까지 상승해 있는 상태고요. 한국 코스트코 방문을 해도 경기 침체라는 단어가 무색하게 사람들 바글바글하고 최근 같은 추석 연휴에는 계산줄이 20분씩 넘게 걸립니다. 한국, 미국 모두 실업률 낮고 물가 상승으로 가처분 소득이 이전보다 적어진 거지 아예 현금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비싼 소고기보다는 가공육, 닭고기로 대용을 하는 거고 음료수, 맥주 비싸면 코스트코 저렴한 생수로 대체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리플 새로운 호재가 나왔습니다. 7월 14일 리플 부분 승소죠. 몇몇 변호사 사임 이후 새롭게 변호사 라울 무키 스카우트를 했고요. 부패 방지, 사이버 보안, 개인정보 보호 핵심 분야로 코인하고 밀접한 분야에서 변호를 담당했습니다. 거기에 검사까지 거쳤던 정관 출신 변호사이고요. 대학은 브라운 대학교 하버드 로스쿨 출신으로 미국 법원에서 훈장까지 수여받은 인물입니다. 리플 갈링하우스가 연봉 많이 주고 데려온 것을 알 수가 있죠. 리플은 현금 1조 이상의 풍부한 기업으로 내년 봄 시작될 SEC 소송에 대해서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리플의 시장 위치가 2020년 소송될 때와는 확실히 다르고 변호사들도 좀 더 경험 있고 비싼 변호사 데려오고 있죠. 특히 이렇게 하버드 로스쿨 하고 정관 출신 변호사들은 돈 많이 준다고 소송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 승률을 우선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리플 같은 큰 소송 다룰 경우 개인의 커리어와 얼굴도 다 팔리기 때문에 승리할 수 없는 소송을 변호는 안 하는 거죠. 라울 무키 이번 리플 스카우스로 내년 시작될 리플 본소송에서 승소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터지 마이클 세일러는 올해 9월 24일 비트코인 25,000달러 아래로 계속해서 하락할 때 저점에서 비트코인 147밀리언치 싹 쓸어 담았습니다. 총 비트코인 양은 15만 8천 개로 증가를 했고요. 마이크로 스트래터지 비트코인 평단은 27,000달러로 26,000달러 최근 하락으로 인해 약간 손실 구간입니다. 하지만 마이클 셀러 장기적으로 비트코인 홀딩한다는 마인드는 그대로고 작년부터 해서 마이클 셀러 매수한 다음 비트코인 상승하는 경우는 많았고요. 2021년 마이클 셀러 매수할 때는 마방꿀이라면서 오히려 개미 꼬시게 한다 의미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작년 하락장부터는 비트코인 매수 이후에 코인시장 투신 강화되면서 상승으로 움직인 경우가 많았고요. 마이클 셀러 역시 시장 거시경제 데이터 긍정적으로 흘러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8월 9월 저점에서 추가 매수한다 볼 수 있고요. 그리고 9월 3주차 지난주 비트코인 26,000달러에서 27,000달러 상승할 때 기관들 매매 현황 발표가 되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약간 매도한 듯 보이지만 표면적으로 6주 연속 매도를 한 거지 실제적으로 기관들 보유량을 보면 비트코인 9월 2주차 21,600밀리언에서 21,630밀리언으로 약간 증가했습니다. 대신에 이더리움 보면 6,800밀리언에서 6,700밀리언으로 약간 하락으로 이더리움 비중을 줄여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더리움 올해 초 8,000밀리언에서 6,700밀리언으로 비중이 크게 감소를 했죠. 그런데 우리 리플을 보면 기관들이 이더리움은 팔고 있지만 리플은 9월 2주차 57밀리언
50밀리언에서 지난주 60밀리언으로 리플을 저점에서 추가 매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리플이 7월 14일 이미 부분 승소 결과가 발표되었고 앞으로 나올 본재판에서도 긍정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솔라나도 약간 비중이 증가를 했고 숏 포지션은 감소를 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